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구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환기 서관입니다. 시드니는 지금 이제 겨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날씨들이 굉장히 다 다를 텐데, 이제 조금 추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이 세계 선교사 기도, 새벽 기도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잠깐 이제 몇 번 참여를 하면서 많은 그분과 함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소식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도 아니고, 현지에서 직접 사역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도전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세계 선교사님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부탁을 해서 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이유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가 2020년 5월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제 구세군 사관으로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기서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손영훈 목사님과 좀 관계가 있는데 이 선교에 대해서 이제 호주가 얼마만큼 한국에 이제 선교에 기여를 했는가를 이제 좀 나눴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도 굉장히 떨리고 있는데요. 우리 황성 교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주최 측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찬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부활해서 다시 오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여러분과 이게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손양원 맥켄지 선교사가 여기에 한국에 오기까지의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과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PPT로 이제 제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혹시 그 목소리는 괜찮으세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 들립니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네네, 괜찮습니다. 거기, 그 선교사님 2배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맥켄지 선교사와 손양원 목사입니다. 제목은.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뷰를 좀 여기는 하고 있어요. 잡지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교사님 2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이동희 선교사님, 바울 선교의 이동희 선교사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선교란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선교란 이동희 선교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시더군요. 선교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이제 유해근 목사님이죠.
유해근 나섬 공동체를 섬긴 유해근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거기 선교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유해근 목사님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해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했어요. 선교란 나그네를 순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게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지만 순례자는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이제 순례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나그네를 순례자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순례자인데 나그네를 순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선교란 어떤 그 정의가 제 가슴에 굉장히 이제 와닿은 적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분이 어떻게, 특별히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이제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이제 제가 택한 것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미랄이 죽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때 죽음만 열매를 맺는다고 인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앰비션과 비전이 있습니다. 앰비션은 나의 야망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비전이죠. 소망이죠. 앰비션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그가 죽을 때 그 앰비션과 함께 끝나지만 비전을 위해서 씨를 뿌린 자는 그가 죽더라도 그가 뿌린 그 비전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렇게 교회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렸고 그분들은 갔지만 그분들이 뿌린 씨로 인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씨가 뿌리는데 당장 눈앞에 결과가 안 나타날지라도 그 뿌린 씨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것에서 열매를 맺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맥켄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택한 것은 지금 그 시드니에서 시드니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4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맥켄지 패밀리스 저니 인 코리아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이 맥켄지 패밀리가 얼마나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어떤 이제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이 호주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원래 작년에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올해로 연기가 됐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호주와 두 개의 어떤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의 기둥. 처음으로 오신 분이 1889년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옴으로써 이제 선교가 시작되고 또 하나는 6.25 참전을 한 이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6.25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미국이 참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과 호주가 같이 이제 참전 선언을 했었던 정말로 이제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것은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이 60주년이죠. 수교 60주년 기념으로서 이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기 배경까지 잠깐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최초의 대동강에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에서 순교하셨던 그런 분이죠. 1866년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866년 병인년인데 병인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좀 크게 해봐.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셨고, 그 다음에 병인 박해가 있었던 게 1866년입니다. 이분을 파송한 이것이 바로 웨일즈입니다. 영국은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딸이 영국에 있어서 전체 일을 한번 영국을 3년 전에 이제 돌은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돌면서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도 함께 돌았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입니다. 영국은 4개의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U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킹덤이 됐습니다.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너무 다 잘 알겠죠. 저간 거기에서 이제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갔는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파송한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죠. 유재현 목사님입니다. 바울 선교에서 파송을 하신 유재현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과거에 선교의 빚을 진 바로 그곳에서 이제 빚을 갚는 그런 나라로서 성장을 했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갈급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 너무나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재현 선교사님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영국의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국의 선교사님 여기 안 들어오셨습니까? 김경량 선교사님 여기 있습니다. 김경량. 유재현 목사님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하노버 교회 담임하시고 계신 목사님.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 이제 뒤에 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굉장히 그래서 왜 여기를 갔었던 얘기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가서 이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제 기념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 이제 거기 이제 대동강에서 선교를 하고 이분에서 이제 기념교회를 했는데 이제 공산화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사라졌죠. 전체로 사라졌는데 연변과학기대 지금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변과학기대 김진겸 목사님이 이제 과기대를 잘하고 계실 때 이제 평양에서도 우리도 과기대와 같은 걸 세워달라 해서 김진겸 목사님이 가셔서 조건을 여러 가지 갈았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정하는 지역 어느 지역이든지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라졌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과기대를 갔다 이제 착공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김진경 목사님이 시드니에 와서 이제 간증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양화진입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양화진을 들립니다. 양화진에 이분들의 묘비 앞에 딱 쓰면은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를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5년에 4월 5일. 그래서 이제 선교의 어떤 역사에 따라서 몇 년도냐 우리가 어떤 개신교 선교의 개념은 이분들이 정식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이제 85년이냐 아니면 84년 전년에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 왔지만 그분이 결국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그분부터 치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아펜젤러 이제 감리교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있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양화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처음 양화진에 이제 묻혔던 분입니다. 이분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헤론.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85년 조금 이제 늦게 왔죠. 이분이 헤론 선교사님인데요. 의사로서 굉장히 그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제 그 수석으로 졸업해서 학교 측에서는 교수 요원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수정 씨가 이제 그 일본에서 계속해서 미국에다가 우리가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접하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사실은 이분이 아펜젤러랑 언더우드보다 먼저 떠나서 일본에 먼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후발에 왔었는데 하지만 조선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먼저 이제 선교사 어떤 그 한쪽에서는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84년에 9월 20일 날 알렌 선교사가 오고 12월 4일 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 그 우정국 사건이 있었을 때 민영익 씨가 이제 칼에 맞죠. 그 명성황후의 조카였습니다. 한으로서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 알렌 선교사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분에게 이제 하사금을 내렸고 그 하사금을 가지고 85년에 광해원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광해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것을 제중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바로 이 선교사님이 제중원의 제2대 원장으로서 들어갔습니다. 재직을 하다가 1890년에 이질로서 이제 경무로 이제 돌아가시고 당시에 한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 상황은 그 사병원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자꾸 안 만들어 주니까 자꾸 이제 선교사 측에서는 이분도 북장로계 출신입니다. 자꾸 이제 그 만들어 달라. 그런데 안 만들어 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라도 뭐 무덤을 가무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실기를 하다가 이제 찾은 곳이 양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최초로서 그 여기에서 이제 묻혔었던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이 이제 양화진으로 해서 이제 묻히게 돼서 이제 오늘날의 양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국에 가면 이제 2호선을 타면 합정역에 내려서 7번 7구로 내려서 한 10분 정도 가면 양화진이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같은데 네, 거의 절두산입니다. 한쪽은 카톨릭의 성지고 이제 한쪽은 이제 우리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죠. 양쪽에 어떤 그 선교의 역사와 어떤 여러 가지 양쪽에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우리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1884년에 어떤 선교의 역사를 본다면 카톨릭은 정확하게 우리보다 100년 앞섭니다. 1784년인데 카톨릭은 선교의 원점으로 기원으로 잡는 것은 이승훈 씨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카톨릭의 이제 어떤 처음으로 하는 걸로 하고 시작하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84년, 85년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은 이제 루비 캔드릭이라는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사람 이제 이분은 와서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내 조선한테 바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남겼고요.
우리는 알고 있던 허버트 박사님입니다. 허버트 박사님이 선교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활동했었던 분입니다. 1907년에 헤이그 사건 때 이분이 다 이렇게 조직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제4의 특사, 밀사로서도 이제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고, 안중근 의사가 이분을 그렇게 이제 존경을 했었던 이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보면 The Man of Vision이라고 했습니다. And Friend of Korea, 한국. 그러면서 이분이 한 것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이게 이제 양화진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으로 그 1889년 10월 2일 날 도착하거든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호주 선교사입니다. 호주 선교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1884년 5년 한 5년 후에 이제 호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한국이 장로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선교사들이 장로교에서 호주 선교사도 장로교, 미국 선교사 장로교, 캐나다 선교사 장로교.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많은 겁니다. 이분이 이제 10월 2일 날 이렇게 도착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서울에서 한글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당신은 여기는 이게 선교 구역으로 나눴으니까 당신은 이제 부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4월 4일 날 도착을 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소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미시안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죠. 한 6, 7개월을 걸려서 호주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6개월을 한글을 배우고 이제 부산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소천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7 집사를 이제 안수를 하고 이제 세워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7장에 보면 이제 스테반이 죽죠. 이해가 안 가죠. 한 장 사이에 이제 세워서 일을 시키려는 사람을 죽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비슷한 사건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자 이 소식이 다시 멜번으로 들어가니까 멜번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 지방은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에 그 부산과 경남 지방은 원래 미국 북장로교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909년에 선교 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호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909년부터 이제 호주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1910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주 포커스는 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우리가 나병은 어떤 후진국의 병인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후진국의 병, 많은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 그 선교사님이 북장로교에서 이제 만들었지만 시작은 했지만 이분이 이제 그 조직적으로 해서 이제 상해원이라는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번에 거기에 4월 8일 날 개관식 여기 전시회 개관식 때 이제 갔습니다. 맥켄지 패밀리랑 관계된 분들이 이제 오신 분이고 지금 말씀하는 분은 누구냐면 저분은 한국 분인데 이제 한국 그 대사로서 지금 대사 말고 지난 대사로 있었던 분입니다. 한국 대사로서 파송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호주에 왔었던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맥켄지 패밀리에서 조카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개관식 때 이제 찍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켄지 패밀리랑 관계됐던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개관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맥켄지 선교사님이고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그 스라의 4딸이 있습니다.
네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딸이 의사와 간호사가 돼서 6.25 때 와서 이제 부산에 일신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신 기독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당시 모든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에 집결되고 있을 때 이제 그 아이들 문제가 이제 많이 있죠. 이제 해산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부인병원으로서 이제 개관을 해서 지금은 종합병원으로 이제 됐습니다. 이제 맥켄지 패밀리고요. 이분이 이제 그 맥켄지 선교사고 이제 사모님이고 네, 다 부산에서 났습니다. 네 딸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맥켄지 저기 멜번에 가면은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닉네임은 뭐냐면 Friend of Korea 래퍼입니다. 이제 한국인 나병 환자의 친구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부산입니다. 상해원. 부산 5,6도 아시죠? 여기를 이제 갔는데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가 5,6도가 보이는 곳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왜 5,6도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밀물 때는 섬이 5개고 썰물 때는 섬이 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6도. 지금 저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고요. 일제시대 때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가 이거를 1941년에 이제 폐쇄를 시킵니다. 폐쇄를 시키면서 이분들이 어디로 보냈냐면은 이분들을 보낸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래서 소록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는 가지는 않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제 소록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맥켄지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할 때 바로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전도사로 이곳에 와서 맥켄지 선교사님을 이제 돕게 됐죠.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비전을 이제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병 환자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병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막 그 말을 만들었잖아요. 나병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밤에 사람들의 간을 빼먹는 사람이다. 막 그래가지고 이 나병을 갖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사람들은 아주 격리된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품어줬던 그 선교사님이 맥켄지 패밀리라는 얘기죠. 이제 참 뭐 말할 수가 없죠. 나병은 당시에 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상도만 해도 이 문둥이들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전라도도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이제 손영환 목사님이 했었던 애양원도 광주에 있었던 나병 병원이 글로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나병이 이제 일반적이었었고 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소외되고 억눌렸던 이 사람들을 품고 도와줬었던 그런 분이 이제 맥켄지 패밀리. 그리고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은 1910년에 갔다 193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 딸이 넷이 있는데 둘 있습니다. 헬렌과 캐서린. 헬렌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서린이 두 번째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의사로, 한 사람은 간호사로 한국에 오려고 이제 그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차 대전 때문에 못 왔고 두 번째는 6.25 동란 때문에 이제 못 오다가 1952년에 돌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신병원을 이제 세우고 한국에서 한 20여 년간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일신병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도 이 일신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병원은 당시에 전혀 의료시설이 없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일신병원에 가야 된다. 일신부인병원에 간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고 지금도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헬렌과 이제
게더링입니다. 지금 일신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신병원에서 찍은 겁니다. 셋째가 루시입니다. 헬렌 캐서린 루시 실라입니다. 이제 두 분만 이제 조명이 되는 것은 이 두 분만 같이 루시와 실라는 이제 가지 않고 이제 멜번과 이게 호주에서 이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멜번에서 루시의 천국 환송 예배 때 이제 취재차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이곳의 담임 목사님도 한국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와, 아까 얘기한 하노버 교회도 우리가 성교의 빚을 진 교회인데 거기도 한국 분이 담임하시고 계시고 여기도 우리가 굉장히 이 교회는 선교에 많은 빚을 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설교하시는 겁니다. 설교하시고 이 루시를 잘 돌봐줬었던 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기는 이제 애양원입니다. 이제 손양 목사님이 사역했었던. 원래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이 손양원 아닙니다. 원래 조남은 손연준입니다. 손연준이었는데 애양원에 부임을 하면서 조남을 연준에서 양원으로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 애착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이제 사랑했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소개된 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맨 뒤에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모님과 같이 합장된 거고요. 앞에는 동인이와 동신이 이제 거기에 가면 애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전. 지금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가봤을 때 그때는 거의 이게 여기가 잘 개발이 안 됐었을 텐데 거기 저를 맞았던 분이 어느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제 말초신경을 갖다가 이게 마비시켜서 피가 나는지를 모르죠. 이게 말초신경이 살아 있어야지 어떤 통증이 아프다는 걸 느끼는데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는 것도 어떤 의미로서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단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이제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가장 말초신경이 약한데 이게 이 장로님은 눈이 안 보이십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그냥 평일인데 그냥 이게 날씨가 좋은데 장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때 숲이 좀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저분들은 이렇게 좀 장화를 신고 다닙니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 나무에 스쳐도 그래서 피가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장화를 신고 아예 그런 나무가지 같은 걸 스치더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화를 신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지금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디서 찍은 사진을 갖다 있고 이분이 이제 아는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이제 안긴 분이 안재선. 이제 타이틀은 사랑과 용서입니까? 아까도 이제 이제 동인이와 동이 두 아들을 이제 죽였었던 본인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선도를 했었던 이 안재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탄원을 해가지고 이 안재선을 이제 살리고 양아들을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안재선 씨를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계속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에는 이제 세 가지의 용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경남 출신이고요. 이분이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입니다. 이제 안재선 씨가 이제 떠났죠. 그리고 이제 소식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임종을 앞두고 아들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너는 이제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전혀 모르다가 그때 장례식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자를 주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왜 임종 때 자기한테 그런 유언을 했는지를 알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애양원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계속해서 애양원과 관계를 갖다가 2020년입니다. 부룬디에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나병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선진국이 아니니까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되는 그런 파송 이제 예배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안경선 목사님이 한 얘기가 용서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용서. 두 번째 용서는 당사자와의 용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가 잘못한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분이 하는 용서. 세 번째 용서는 제3자로부터 받는 용서. 그런데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당사자한테도 용서를 받는데 그 언론과 제3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분이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은요.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 안재선 씨를 했지만 아무 열매를 없는 것처럼 했지만 이 안경선 씨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병 환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맥켄지 패밀리의 거기 이제 전시의 마지막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We say the Mackenzie family's journey in Korea is still not over. 소풍이라고 했는데 소풍이라는 번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맥켄지 패밀리는 더 이상 한국에 없지만 이분들이 뿌린 그 선교의 복음의 씨, 비전은 이분들은 없지만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세운 그 병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키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너희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의 열매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된 역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5대양 6대주 세계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주의 종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이니 보낸 자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